이야기. 순간 함께하는 수학수다방 153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양쌤이에요. 안녕하세요, 순이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의 표준형을 살펴봤습니다. 네. 그래서 경험적으로 이러한 x와 y에 관한 1차 방정식은 언제나 직선 모양의 그래프를 나타내더라라는 것. 그 다음에 얘가 기울기이고 얘가 y절편이라고 불리어지는 이유는 이런 거더라. 네. 뭐 이런 것들을 살펴봤었죠. 자,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제 직선이라는 도형을 방정식으로 나타내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을 살펴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직선의 방정식이 왜 x와 y에 관한 1차의 방정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가 없는지. 하는 것들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뭘 살펴봐야 되냐 하면 그러면 직선이 유일하게 하나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점들 몇 개? 2개 이상. 2개 이상이면 3개 이상의 점을 동시에 지나는 직선은 굉장히 특이한 거고요. 아, 그래요? 그렇죠. 운이 좋으면 요 위에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요구하는 건 뭐냐 하면 최소한의 결정 조건이에요.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직선은 유일하게 하나로 딱 결정되어지는. 그 중학교 때 했죠. 그죠? 딱 2개? 2점이죠. 2점이죠. 서로 다른 2점. 두 점을 동시에 지나는 직선은 몇 개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가 중학교 때 봤던 네, 맞습니다. 직선의 결정 조건. 사실 이거 공리로 인정을 했었던 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어떤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으려면 당연히 직선의 결정 조건을 제시를 우리한테 해주고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라고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 최소한 몇 개의 점? 2개의 점. 그렇죠. 여기서는 점을 굳이 특정하지는 않고 일반화된 꼴로 볼 거예요. 네. 당연히 이때 x1, y1은 상수라고 봐야죠. 이미 결정되어져 있는 값입니다. 내가 네. 뭔지는 모르지만 B점도 x2, y2를 동시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라고 물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저는 이걸 좀 3가지로 나눠볼 건데요. 처음에 우리가 못 박았던 게 뭐냐면 서로 다른 2점이에요. 네. 서로 다른 2점. 그렇기 때문에 요 A점하고 B점은 X1하고 X2도 같고 Y1하고 Y2도 같으면 그러면 축에 있죠. 아니죠. A점, B점이 같은 점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서로 달라야죠. 그렇죠. 얘랑 얘 둘 중에 하나는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먼저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점의 위치를 좀 그려보면 x1하고 x2가 어때요? 같은 거고 y1하고 y2는 다른 거예요. 그러면 A점은 x1, y1이니까 요 점이 A점이 될 거고 Y점은 x2, y2니까 요 점이 B점이 되겠죠. 그럼 이 2점을 동시에 지나는 직선은 이렇게 생겨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다는 건 이 직선이 아무 점이나 내가 찍었을 때 그 점에서 x좌표, y좌표 사이의 관계를 찾는 거잖아요. 네. 근데 y좌표는 사실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이 위에서 마구 변화하기 때문에. 근데 분명한 건 x좌표가 얼마일 거야? X1. 뭐 x2라고 써도 되겠죠. 이것만 만족하는 거죠. 지난번에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봤던 직선의 한 형태라는 거 알겠죠, 그죠? 네, 그러네요. 그래서 이러한 조건이 만족될 때에는 직선의 방정식은 이거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1,3하고
1,5를 동시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그려보면 여기가 1,3 요 점 지날 거고 1,5 요 점 지날 거고 그럼 두 점 동시에 지나는 직선은 이런 꼴. 네. 그럼 당연히 이 위에 어떤 점을 선택하건 x좌표는 항상 얼마? 1. 그래서 이것이 이 직선의 방정식. 방정식. 그러니까 결국 이 직선을 이루고 있는 어떤 점을 선택하건 그 점이 놓여져 있는 위치에 상관없이 항상 만족되어지는 x좌표와 X좌표. 혹은 y좌표 사이의 관계식은 관계식. 이거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죠? 네. 자, 두 번째 경우는 x1하고 x2는 다른데 거꾸로 이번에 y1하고 y2가 같아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때는 그림을 좀 그려보면 x축, y축 x1하고 x2는 다르고 y1하고 y2는 같으니까 요 점이 A점이면 요 점이 B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두 점을 동시에 지나는 직선은 이렇게 생겨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직선 위에 어떠한 점을 내가 선택하건 공통점 x좌표 y좌표 사이의 공통점은 얘는 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나 y좌표는 항상 얼마? y 예. 그렇죠. 그래서 요것이 바로 요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이야 방정식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뭐 아까처럼 연습해보면 뭐 3,2하고 마이너스 2,1을 동시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3,1 여기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2,1은 여기 있겠죠. 그렇죠. 어찌 마이너스가 더 먼 것처럼 보이네요. 자, 여기 있겠죠. 됐나요? 네. 그럼 이 점을 동시에 지나는 직선은 이런 꼴일 거고 그렇죠.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그러면 y좌표가 얼마? 1. 됐지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세 번째 경우는 뭐냐면 x1도 x2랑 같다. 다르고 다르고 빈투. 예, y2도 y1이랑 다를 때 같을 때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아니죠. 이때는 달라요. 이런 식으로 점이 찍히기 때문에 이 두 점을 동시에 지나는 직선도 유일하게 하나로 결정돼요. 그렇군요. 서로 다르기만 하면 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럴 때에는 A, B 두 점의 위치 관계가 아까 1, 2와는 다르게 X축이랑 평행하거나 Y축이랑 평행한 경우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A점, X1, Y1 여기가 B점, X2, Y2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두 점을 동시에 지나는 직선의 형태는 이런 꼴이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이러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냐면 이 직선 위에 아무 점이나 내가 띡 찍었을 때 그 점에서의 x좌표와 y좌표 사이의 관계식을 찾아주는 거였어요. 맞아. 얘가 만족시키는. 그 관계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이 점의 위치는 고정된 거예요. A, B는. 그렇죠. 근데 이 점은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직선이 어떤 점이든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만족시키는 속성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죠? 지난번에 x 더하기 y는 2를 만족하는 놈들을 찍어봤더니 뭐 이런 모양 나왔던 것처럼 이 직선 위에 어떤 점을 찍더라도 그 점에서 x좌표와 y좌표가 공통으로 만족시키는 관계식을 찾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살펴볼 거냐? 얘하고 얘는 이 점하고 이 점은 고정점이에요. 네. 얘는 변하죠. 그러나 고정점이 결정되면 이 삼각형 모양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하겠죠. 안 변합니다. 그러면 이 점의 위치가 여기에 찍히든 여기에 찍히든 요렇게 만들어진 삼각형하고 요 빨간 삼각형은 서로 닮은 꼴이에요. 닮은 꼴이죠. 왜냐하면 각을 공유하기 때문에 닮은 꼴이 될 수밖에 네, 없어요. 맞아요. 그 닮은 꼴이 되는 성질은 여기에 있어도 마찬가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직선이 어떤 점을 선택하더라도
항상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무슨 꼴이다? 닮은 꼴입니다. 그러면 닮은 삼각형의 성질에 따라서 닮은 비가 일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요 길이 여기는 x1, 여기는 x2니까 요 길이는 x2 빼기 x1이에요. 여기가 x니까 요 길이는 x 빼기 x1이에요. 요 길이는 y2 빼기 y1이고 요 길이는 y 빼기 y1이에요. 닮아있기 때문에 요 가로 길이 x2 빼기 x1분의 요 짧은 거 x 빼기 x1 b하고 요 전체 세로 길이 y2 빼기 y1분의 요 세로 길이 y 빼기 y1의 값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요 a, b를 동시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최종 꼴인데 잘 보세요. x와 y에 관한 몇 차식이에요? 1차식이에요. x1, x2, y1, y2는 다 이런 아이들은 상수들이죠. 네. 그러니까 이것이 직선의 방정식의 기본형이다 라는 걸 일반적으로 증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이 가장 기본적인 꼴, 일반적으로 네. 두 실수 x와 y에 관한 1차의 방정식이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자, 요 식에서 뭘 볼 거냐면 요 식에서요. 양변의 a를 곱해주면 왜 내가 아까 1, 2, 3 세 가지 나눴냐 하면 x2랑 x1이 만약 같으면 얘가 0 돼버려요. 그렇죠. 근데 분모에 0이 있으면 안 되죠. 예, 그래서 그런 경우를 제외하려고 따로 본 거예요. y2 빼기 y1도 둘이 같으면 0이 돼버리죠. 그래서 분모를 0이 되게 되는 경우는 따로 취급한 거고, 그래서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케이스는 이렇게 된다는 것까지 끌어낸 거예요. 그럼 이 식에서 양변의 얘를 곱해주면 양변에 y2 빼기 y1을 곱해주면 이거 약분되고 이쪽에는 곱해지니까 얘가 남겠죠. 그죠? 이런 식을 얻게 되거든요. 네. 여기에서 요거 방금 전에 썼던 거 그게 뭘까요? 가만히 보면 이것분의 이거예요. 근데 이것분의 이것은 이 두 점이 결정되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하지 않는 상수계로 딱 결정되겠죠. 네. 근데 이게 뭘 의미하나 보면 y가 커진 양을 x가 커진 양으로 나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x가 1 커질 때마다 y가 커지는 양이에요. 이거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죠? 네. 따라서 이 값이 우리가 알고 있던 기울기하고 어떤 거예요? 같다. 네, 같은 개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 점 1, 마이너스 1,2라고 뭐 3,4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내가 지금 구했던 이 일반식을 이용해도 좋고요. 네. 그냥 직접 구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마이너스 1,1은 요 점이고요. 3,4면 요 점이겠죠. 네. 그러면 이 점하고 이 점을 동시에 지나는 직선은 이런 꼴일 거고, 내가 궁금한 건 이 위 아무 점을 찍었을 때 x좌표랑 y좌표 사이의 관계식이 궁금한 거잖아요. 네. 역시 마찬가지로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은 서로 닮아 있죠. 그래서 요 길이는 4예요. 네.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니까. 그 다음에 요 길이는 여기가 x니까 마이너스 1부터 x까지니까 x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1 뺀 거. 그 다음에 요 길이는
4에서 1부터 4까지니까 3이에요. 그 다음에 요 길이는 1부터 4까지니까 y 빼기 1이 되겠죠. 네. 그래서 둘이 어떻다? 같다. 예, 요게 바로 요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 식에서 얘만 남기고 얘를 양변에 곱해주면 y 빼기 1은 4분의 3에 x 더하기 1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 4분의 3이라는 게 여기 x가 4 증가할 때 y는 3 증가했죠. 네. 그래서 아까 얘분의 얘가 뭐였어요? x가 4 증가할 때 3 증가하니까 x가 1 커질 때는 4분의 30 커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기울기였죠. 기울기. 그러니까 이게 아까 y는 지난 시간에 했던 표준형 방정식에서 m 값이 바로 얘예요. 기울기다. 예. 그래서 실제 x의 계수죠. 얘랑 전개해서 이렇게 그러네요. 나온 거니까. y 절편은 이거 전개한 다음에 얘까지 넘겨서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그치. 그건 좀 계산해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표준형으로 알고 있었던 형태의 식하고 형태가 조금 달라지긴 했으나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건 식의 의미가 어떻다? 같다. 네, 동일한 식이야라는 걸 알아야 되고 이것이 두 점 A, B, x1, y1, x2, y2를 동시에 지나는 직선의 직선의 방정식의 꼴이야라는 것까지 알아둬야 되겠죠. 둬야 되겠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논증을 끝냈어요. 직선의 방정식은 x와 y에 관한 대한 몇 차 방정식이다? 1차식이다. 거꾸로 1차의 방정식은 무조건 직선의 방정식이 될 수밖에 없다. x의 증가량에 대한 y 증가량의 비식 기울기가 늘 일정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1차의 방정식은 직선일 수밖에 없고 거꾸로 직선은 무조건 1차로밖에 나타낼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를 살펴본 거죠. 네. 와우.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안녕.